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한 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갑 요 3박스 사면은 한 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 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에. 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의 제목은요. 압사와 유족들의 몽리입니다. 내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다. 나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태어났지만 동족 상잔 6.25 동란의 일사후퇴 때 부모님 등에 업히기도 또 걸리기도 하며 피난을 간 곳은 오가 집성촌이자 조상들의 유택이 모서져 있는 선산 경북 상주이고 그곳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다시 상경을 했던 것이다. 내 고향 상주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지방 소도시다. 낙동강 상류에 자리 잡은 상주는 특히 삼백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쌀, 누에고치, 비단, 곶감의 명산지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자전거가 가장 많은 도시이며 매년 자전거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그해 2005년도 그랬다. 10월 3일 개천절을 기념하는 그날 오후 5시께 경북 상주시 계산동에 소재한 상주시민운동장에서는 자전거 축제 부대 행사로 MBC 가요 콘서트가 대단히 성대히 개최되었다. 그런데 그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순간 대형 참사가 터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 참사란 다름 아닌 이번 이태원과 같은 유형의 압사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밀려드는 입장객들의 무질서로 시민 11명이 압사하고 162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던 것이다. 위에서 이미 밝혔지만 그 해는 서기 2005년이다. 2005년이면 노무현 정권 시절이다. 중요한 것은 그토록 큰 참사가 일어났지만 참사 유가족 누구도 노무현에게 사과를 하라라든가 아니면 상주경찰서장, 소방서장, 상주시장 나아가 상급기관인 경북도지사에게 사과는커녕 물러나라거나 탄핵을 했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이왕 참사 얘기가 나왔으니 이런저런 참사에 대해 살펴보자.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악의 지하철 사고로 손꼽히는 대형 참사로 전 세계 지하철 사고 사망자 수 2위를 기록한 철도 사고이다. 이 사고 발생으로 입은 인명 손실은 사망 192명, 신원 확인된 사망자 185명, 인정 사망 1명, 신원 미상 사망자 6명, 부상 151명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 그 당시도 최고 통치권자는 노무현이었지만 누구도 노무현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관계자 처벌을 강요하지 않았다. 2014년 10월 경기 성남 판교 야외 공연장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공연 도중 환풍구가 붕괴돼 환풍구 덮개 위에 있던 관객들이 약 20m 아래로 추락하면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부실 시공된 환풍구가 덮개 위에 있던 관객 27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탓이다.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이었지만 유족 누구도 이재명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참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960년 1월 26일 설을 이틀 앞두고 고향을 찾으려는 귀성객이 몰린 서울역에서 목포행 완행열차를 타려던 승객들이 계단에서 한꺼번에 넘어져 3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었다. 평소보다 3배나 많은 4천여 명이 승차하고 출발 시간 5분을 앞두고 개찰하는 바람에 먼저 열차를 타려는 승객들이 좁은 계단으로 무질서하게 몰려든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 1959년 7월 17일에는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시민 위안잔치에 참석한 관중 3만여 명의 소나기를 피하려고 좁은 출입구로 몰리면서 67명이 압사당하는 당시로는 국내 최대의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해외에서도 대규모 압사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시아파 성지에서 지난 8월 31일 자폭테러 소문에 놀란 시아파 순례객들이 공포에 질려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무려 800여 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다쳤다. 1994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 순례 중 좁은 인도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파에 깔려 270명이나 숨졌다. 유족들이 정말 해도 너무들 한다. 솔직히 참사 유족들 자체 시민 분향소 설치를 하거나 말거나 아니면 진짜 애도는 이제부터 하거나 말거나 국가에서 나설 일은 아니다. 문제는 참사 원인은 아무리 파고 또 파도 대중들의 시민의식 부재와 무질서라는 도덕적 문제 결여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인파가 많이 몰리는 무질서한 장소에 갈 때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것이다.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장소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누가 등 떠밀려 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갔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망자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이다. 유족들이 이런 식으로 생떼를 쓴다면 정부에서 책정한 위로금 또는 보상금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순응하는 유족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위에 적시했지만 대형 압사 사건이 터졌을 때 노무현에게나 이재명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모든 사고사의 원인은 무질서가 불러온 스스로의 재앙이고 참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9.11 사태 때 3천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지만 그 유족들이 당시 대통령 부시에게 사과를 강요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한 해외에서 일어난 대형 압사 사고에 대해 그 나라 최고 통치자에게 역시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무슨 사고만 터지면 유족회라는 것을 만들어 나라 곳간을 엿보는 추태를 남발하며 국가나 국민들에게 목리를 부리는 것이 과연 퀘스천 마크 4개를 달았군요. 이 글인데요. 참 어려운 문제죠. 유족들 입장에서야 생떼 같은 내 새끼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우리가 다 동감한다니까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얼마나 참 비참하고 통탄할 노릇이죠. 그런데 그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물러나라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라고 생떼 쓰는 거는 좀 거시기하다는 얘기죠. 여기 미국의 예를 잘 들었는데요. 저도 그 당시에 미국의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방송을 제가 그때 할 때인데 한인 방송에서요. 이때 9.11 때 아주 장기간 생방송을 했어요. 워낙 엄청난 일이 터졌으니까 밥도 못 먹고 10시간인가 12시간 계속 방송한 기억이 나는데 막 샌드위치 막 방송 도중에 잠깐 광고 나갈 때 잠깐 얼른 샌드위치 먹고 또 하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유족 어느 누구도 부시 대통령 사과하라거나 정부의 책임을 묻는 유족들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 국민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잘 수습하라고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없었거든요. 지지율이 아주 낮았었는데 그 사고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을 올려줬어요. 왜냐하면 잘 수습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라크가 이제 이라크하고 전쟁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90% 가까이 치고 올라갔죠. 그런데 이분이 앞에 사고들을 쭉 망라했잖아요. 노무현 때 그런 사고가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그때도 누구 하나 유족들이 노무현한테 사과하라, 노무현 책임져라는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언제 때부터 이러는 거냐면 촛불 때부터 세월호 사고부터 이런 정치꾼들 그다음에 이 시위꾼들이 붙어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생기거든 권력이 생기거나 돈이 생기거든 유가족들 주변에 이 따라붙는 파리 떼들 하이에나 떼들이 때는 요때다 요때 어디 한 건 하려고 달라붙는 사람들 유가족들 자꾸 부추깁니다. 물론 유가족 중에 상당 부분은 그런 부추김에 안 넘어가고 인명은 제천이고 내 자식 죽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건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족들이 상당 부분 있을 거예요. 거기 유족들 중에서 몇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그 파리꾼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 악다구니 쓰고 윤석열 대통령 쫓아낸다고 그렇게 악다구니 쓰고 생떼를 쓰는 거는 참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요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다가도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젊은 애들이 죽었으니까 안타까워하다가도 그런 유족들의 그 생떼를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싹 사라져요. 진짜. 그리고 오히려 반감이 더 간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백신 맞으라고 그랬는데 백신 잘못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렇지만 그거 들고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문재인한테 사과 요구 안 하고. 왜 보수우파 대통령만 들었으면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그냥 사고를 왜 정치에 이용을 하고 땡깡 쓰는데 이용하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그 죽은 아이들이 오히려 명예가 훼손되는 거예요. 명예라고까지 하지만 억울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숭고하게 마음을 먹고 이제 애도를 하고 그래야지 그냥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져라고 그러고 저 시위꾼들 말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시체팔이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사진들이 돌아다녀요. 그때 당시에 그 난잡한 옷을 입고 난잡하게 한 거 사진들이 돌아다녀요. 오히려 반감이 가니까.
왜냐하면 자꾸 이러니까 반감을 사게 되는 거예요. 차분하게 애도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면 거기에 걸맞는 또 국가에서 위로금도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진정 어린 마음으로 애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러니까. 근데 여러 사람도 아니에요. 불과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 유족들은 몇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 시위꾼들 붙어서 뭐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걸 또 무슨 건물을 만들자고 그러고 이 추모 공간을 만들자고 그러고 자꾸 이러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이제 골치 아프니까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그 회유를 할 거 아니에요. 회유하면 안 됩니다. 회유를 하면서 자금도 좀 지원해주고 시민단체 같은 것도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재미 붙여서. 그럼 또 당내에서도 민주당 같은 데서 또 부추길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유리하니까.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는 데는 자기네들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시위에 이용하거나 돈에 이용하거나 안 돼요. 죽음을 왜 이용합니까? 애도해야죠. 애도. 애도가 권력입니까? 애도가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이런 비판이 있지만 그래도 사망자들에겐 우리가 심심한 상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나 생때 쓰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그게 선진국이에요. 우리 이제 돈은 선진국이 됐는데 이런 하이에나 떼들이 너무 많아. 이 글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 제 얘기하다가도 좀 어려워요. 버벅거리잖아요. 어려워. 왜냐하면 어쨌든 안타까운 죽음이니까. 제가 부모였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네요.